가르쳐주고 줄 세워가지고 쭉 오면서 한 번은 붙이고 한 번은 띄고 그걸 두 번만 딱 돌려주면 얘들이 이걸 놀이로 알아요. 놀이. 학습을 안 하고. 근데 이미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끝난 거예요. 시작이 됐습니까? 네? 자, 반갑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 내용을 이 책을 다 받으셨죠? 네. 자, 먼저 여러분에게 이자 아시죠? 이자 아시죠? 네. 정사각이 몇 개 있습니까? 몇 개로 보입니까? 몇 개요? 다섯 개. 아니다. 정사각형. 정사각이 몇 개로 보입니까? 5개. 몇 개로 보여요? 또 정사각이 몇 개로 보이냐고? 다섯 개. 또 예, 다른 말 하고 싶은데 5개밖에 안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어린애들한테 5개가 보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희 한자 교육의 목표입니다. 보이는 건 4개인데 5개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앙점입니다. 왜냐? AI 시대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지나면 검증하는 거, 번역하는 거, 확인하는 거 전부 다 기계가 다 합니다. 그럼 사람들 뭐 할까요? 먹고 놀아? 그건 엄청난 고통입니다. 먹고 노는 것은. 창의적인 것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?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고. 자, 중국어 공부를 해보시지만 중국 지금 한자가 한 67만 개, 70만 개가 있는데 희한하게 원은 없습니다. 원은 없어요. 동그라미는. 어떤 글자가 초서처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는 있어도 이 삼각형하고 네모는 분명히 있습니다. 한데 이건 없어요. 오리오 게임 아닙니다. 거의 원은 없어요. 원은. 그 많은 한자 중에서도 원으로 표현되는 글자는 없다 이겁니다. 그럼 정확히 가셔야 하고 이 글자 하나로 한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카드를 다 갖고 계시죠? 카드. 30년 전, 40년 전에 중국 대륙에 카드가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없었죠. 근데 카드가 생겼어요. 근데 카드가 생겼으니까 어때요? 한자는 그 많은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. 어떻게 만들었느냐? 가만히 보니까 카드를 이게 우아로 싹 긁어요.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해놓은 테니까 전부 다 이걸 상하 윗상 아래하로만 읽지 이걸 못 읽는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걸 붙여버렸어요. 이걸 붙인 거예요. 그리고 뜻은 카드, 소리는 카. 이게 한자의 생성 원리입니다. 이게 가장 어떤 물체도 좋습니다. 물질이나 사상이나 자연현상이나 가장 특징적인 걸 잡아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단순화 작업에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.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000년에서 3000년 동안에 이제 시간 여행을 할 것입니다. 시간 여행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결혼식 다 해보시고 몇 분 빼놓고 결혼식 해주고 참석하시죠. 처음에 뭘 합니까? 야, 누구 결혼합니다 하고 사회자가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뭐예요? 공식입니까? 입장. 아니 그 전에 화촉 발기. 그렇습니다. 화촉을 밝혀요. 그럼 봅시다. 룩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밝기가 그 어마어마한 예식장에서 촛불 하나 밝혔다고 해서 더 밝아지고 어두워집니까? 이 화촉을 하는 거예요. 결혼식 안 해봐서 모르지. 자, 이 선생님 왜 그럴까요? 왜 그 촛불을 불킬까요? 왜 그렇습니까? 정 선생님. 서로 희생하고 살으랍니다. 자, 이 글자를 보면 알아요. 이게 저물혼자입니다. 저물혼. 황혼하죠. 황혼. 저물다. 해가 기울다 때문에 혼자인데 저물혼자입니다. 이 글자 하나로만. 근데 여기다 이제 여자 여자를 다 붙여놓고 놓으면 결혼한 혼자예요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아, 옛날에는 결혼을 밤에 했구나. 밤에
밤했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해요? 불을 밝혀야지. 그 옛날에 밤에 했던 괴로운 풍습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딱 한 가지 화촉이 남아있던 거예요.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양가 홍주들 나오셔서 성스럽게 화촉해 주십시오 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불만 붙이는 것이지 그것이 룩스에 의해서 받기가 배로 되고 뭐하고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글자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떨 때는 좀 재밌게 하고 어떨 때는 새로운 아마 사실에 깜짝깜짝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재밌어요. 그렇습니까? 마지막으로 네. 불을 끄는 거죠? 네? 아니 제 나중에 끊죠. 누가 그 불을 끄니까 누가 부를 거예요? 신랑이. 내가. 예. 그 결혼식 거기 관계자 직원이 끕니다. 네. 원래 사실 꺼주고 가야 해. 켰으니까 지금 혼주가 켰으니까 그 혼주가 꺼주고 가야 해 당연히. 그래야 더욱더 그 결혼식이 성스러워요. 성스럽고 화려하고 의미가 있으라고 식을 한 거지. 그냥 니랑 내랑 혼이시고 살아도 됩니다. 못 살 거 없어요. 근데 어떻습니까? 앞에서만 거창하게 하고 나중에는 시집오지. 어때요?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있습니다. 아니 많이 빼버든지 어차피 그건 형식적인 것이니까. 어떻습니까? 내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나요? 아니요.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설립자에다가 열십자인데 매울신자입니다. 근데 이것을 원래는 자자 먹물을 이마에다 집어였어요. 옛날 죄인들을. 그 내용이에요 지금.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. 먹물에다 죄인이라는 것을 막 썼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? 이 먹물을 들여놨으니까 어찌고 타투한 거예요. 쉽게 해서 지금 말로 창피하니까 여기다 머리 이거 쓰고 동여매고 모자 쓰고 다니고 갓 쓰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. 아니 삿갓 쓰고 다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 뭐 자자했네 뭐 했네 이야기 꼬마 애들한테 물어보면 도망가 버려. 그래서 자 이것이 설립자죠. 설립 일어서다 스탠드 몇 번을? 10번 이상 10번을 일어서서 방방 뜨게 하는 강렬한 맛. 단맛? 쓴맛? 신맛? 아니 매운맛이라 그래요. 그래서 매운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 맞게끔 한자 생선을 한 20% 정도는 바꿨습니다. 여러분들 그 이해 좀 해주시라고요. 이게 선비사입니다. 이게 선비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선비사인데 이거 왜 선비사냐 이거예요.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엘리트란 이야기입니다. 근데 원래는 이거는 도끼를 갖고 있었어. 도끼를. 옛날에 부족들이나 부족장이나 어느 장이 됐을 때는 내가 이 권위를 행사했을 때는 조그만 도끼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도끼가 줄어든 것이 이거예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또 이게 비슷한 흑독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밑에 이 획을 줄인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엘리트라 생각하십시오. 어차피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해줘도 전혀 한자를 배우고 익히고 쓰시는데 지장이 없어. 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.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 알려드리면 이제 아마 평생 아마 기억이 남고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 아니고 왜 이 오늘 그 귀중한 목요일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7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7페이지. 자 이제 뭐 이게 빼침별 파인불이 나오는데 우선 사람 인자를 쓰겠습니다. 이렇게 사람 인자. 왜 이것이 사람 인자입니까? 자 선생님 왜 이것이 사람 인자예요? 사람 홀로 살 수 없다. 기대면서. 그렇습니다. 예, 여러 가지 다 뜻이 있어요. 다 조합됐습니다.
물론 이게 사회적 약속입니다.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것을 고무자석을 이렇게 사람인처럼 씁니다. 이렇게 붙여놓습니다.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막말 그냥 뒤집어집니다. 그래서 하늘을 다 보탭니다. 자, 사람 몸으로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,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. 이거. 잘 보세요. 이성 더 크게 어떻게 보여요? 좀 손이 올라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로, 이걸 그대로 한 거예요. 근데 이거예요 그냥. 근데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큰 데를 하나 붙입니다. 이렇게 큰 데를 붙여요.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, 하늘이 어디가 있습니까? 하늘. 네. 선생님, 하늘이 어디가 있습니까? 하늘. 위에. 머리 위에. 이 선생님, 하늘이 어디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은 지금까지 멀리는 하늘만 봤어. 근데 오늘 이 시간부로 머리 끝에서부터 하늘입니다. 내 머리 끝에서부터 하늘이에요. 가까운 하늘을 이제 알려드렸어. 내 머리 끝에서 하늘입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내 머리 끝에서 하늘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. 하늘을 입고 있잖아요. 하늘천. 책이 나옵니다. 그게.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 상투를 틀었어요. 상투를. 그리고 상투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찔러서 꽂았어요. 그것을 남자의 비녀를 동곳이라고 그래요. 동곳. 여자는 비녀를 해갖고 뒷머리를 찔렀는데 남자는 동곳이라 해가지고 꼭 그 젓가락같이 생겼어요. 동곳. 남자의 비녀예요. 상투를 딱 꽂아가지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, 풀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. 그때 이제 고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거예요. 그 상투를 틀어지지 않도록 딱 뚫은 것. 이것이 지하비부예요. 지하비부. 뭐, 이거 글자 하나 가지고,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, 이 한자가 남존 예비 사상에 나온 작품이에요. 아까 제가 썼지만은 계집녀로 저는 배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계집녀를 하면 큰일 납니다. 여자녀로 배우고 이 글자 하나 가지고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행사했어요. 몇천 년 동안을 이 글자 하나로 하늘을 뚫었다 해가지고 아주 그만했죠. 이 글자가 증명해줘. 남자가 더 우세하다는 것을. 아주 기가 막힌 그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글자인데 이게 지하비부 자예요. 지하비부. 지하비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한 남자예요. 옛날에는 완전히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완전히 그냥 신분으로 따질 정도까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드신 양반도 결혼 안 했으면 그 어른 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그 시절 그 사회 환경이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. 그때 이 글을 쓰는 거예요. 지하비부. 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직업을 나타나기도 해줘요. 화부. 불을 떼는 사람, 화부. 청소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청소부 할 때도 부자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다가 한행을 더 보탭니다. 한행을 더 보태면 큰 걸 좀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잃어버리다. 잃을 실이 돼요. 이것을 그냥 하나씩 띄어도 됩니다. 잃을 실, 띄어도 됩니다. 시합이 무지요. 띄어도 돼요. 하늘천, 띄어도 돼. 큰데, 띄어도 돼. 더 부려도 됩니다. 뭐, 빼친별, 파인볼 할 수도 있는데, 그까지 뭐 필요는 없고, 일단 사람 인자를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설문강을 만들어 놨는데, 어떤 것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려 보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. 스스로가. 내 것을 만드셔야지. 저는 달만 가르치니까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이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내 나름대로 또 다른 걸 개발하셔야 해요.
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, 자, 사람 인자, 큰 대자, 하늘천, 지하비부, 이런 시를 했는데, 왜 우리가 지금 한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? 단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더더구나 70%에서 75%의 한글 단어를 한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거의 삼국이 되어 있는데, 이제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가지고, 뭐 간자체를 쓰네, 약자를 쓰네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, 이걸 가지고 저는 단어를 만들었어요.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. 책에 보면 이제